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꾸 야도에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일 때문에 퇴근하고 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네요. 언제 또 생방송을 한번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노트북으로 찍고 있거든요. 자, 다음에는 좀 더 상태 좋은 컴퓨터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삭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삭발에 대해서 뭐 이제 공천 받으려고 그런다, 튀 보려고 그런다, 뭐 다양한 의견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 철회 그걸 함으로써 자신들이 이제 지금 현 정부를 이제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내년 총선을 위한 그런 계략일 수도 있고, 그렇게 티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적절히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 의도에 다른 목적도 숨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 이렇게 상규한 대표 오늘 삭발을 했죠. 이게 뭐 모발 이식 수술이냐고 가발 논란도 벗을 듯 이런 식 가발 논란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웃기게 이런 걸 나타냈는데, 결론은 이제 전문가 네티즌들이 발견해서 모발 이식 수술로 발판명이 난 거죠. 흉터까지 이렇게 어떻게 잘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본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이런 삭발 같은 경우는 일반 노동자들이나 어떤 피해자분들이 자신들이 이런 걸 해도 들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막판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거의 삭발이었죠. 자한당 얘네들은 어, 솔직히 삭발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면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족분들이 또 그때 자한당 그 제2특조기의 황전원, 그 당시 황전원 이 사람이 제2특조위를 완전히 방해했거든요. 예, 선체조사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서 방해만 하고. 네, 그거에 이제 저항해서 그 유가족 분들이 이렇게 삭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지금 구두를 제작하는 재화 노동자분들이 정경련 앞에서 이렇게 30만원 구두 한 켤레 만들면 7천원 수입 난다 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삭발을 하는, 이분들은 완전 민머리로 밀었어요. 이렇게 그것도 일반 미용실에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 같이 밀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은 미용실가 불러가 막 물 분무기 뿌려가면서 무슨 뭐 미용실 무슨 뭐 헤어스타일 뭐 헤어컷 하는 건가요 지금? 머리카락도 다 있어요 지금. 그걸 삭발할 수도 없죠. 아무튼 보여주기식 삭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이분들의 그 노동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정의당에서는 뭐 군대 다시 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노동자 코스프레 한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지금 이자들이 그러면 제가 그거를 좀 몇 개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자들이 어이가 없는 게 자신들이 이번에 또 뉴스 나왔더라고요. 뭐고 뉴스에 이번에 그 추석날 보너스를 400만원씩이나 받아갔대요. 지금 민병도 의원이 이렇게 글 남겼었죠. 국회를 1년 가까이 올스톱 해버리고, 네, 추석 보너스 405만원을 꼬박 다 챙겨갖고, 이 사람들 국회의원 한 달에 1,400만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추석 보너스 평균 20만원, 20만원도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제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일했을 때 10만원 또 대체 받아도 좋아가지고 막 난리였거든요. 아이, 보너스 안 받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참, 이런 거 개원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상여금 장치를 했다. 이게 국회의 이 본 모습입니다. 1,400만원 4년 동안, 자기 임기 4년 동안 임대비 전혀 안 되는 사무실에서 그 9명의 보좌관까지 자기 부려서 쓸 수 있고, 그거 합치면 4억이 넘거든요, 걔네들. 그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 그런데 이딴 식으로 일도 안 하고 국회 1년 동안 제대로 정기국회 연 적이 있나요? 이번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자한당에서. 자기 이번 주에 정기국회 안 열겠다.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미친 겁니다, 이거는. 노동자였으면 바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몇 번이나 말했다시피 국회의원 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에 예전에도 그 뉴스타파 하나 여기서 그 나왔었지만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 성적표를 보면 자한당 의원이 제일 많이 자한당 결서광 서청원 및 상위 20명 전부 거의 자한당밖에 안 했어요.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17명, 결서광 20명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17명이나 돼요. 이들이 결석만 안 할까요? 법안 발의도 거의 꼴찌예요. 자한당이 일 자체를 안 해요. 지금 이런 자한당이 무엇을 지금 이에서 지금 이렇게 머리까지 착발까지 하고 일도 안 하면서 이딴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네. 아, 그래서 저는 이 자한당 삭발은 아베에 대한 충성 맹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아베랑 연결을 할까요? 네. 이들이 삭발한 이유는 조국 장관을 거부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를 이제 탄압하기 위한, 네.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자신들의 검찰 카르텔하고도 연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언론의 행태와 그리고 정치 검찰의 행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어도 전혀 바뀌지가 않잖아요. 막판에 막 흐르고 있잖아요. 이 행동대장, 이 쇼를 하는 목적을 자유한국당이 도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은 끝까지 지금 계속 어떻게 뭔지라도 털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정치검찰은. 그러면서도 언론은 끝까지 자한당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생중계까지 하면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레기사들, 매문 기레기 언론사들. 네. 어찌 황교안 그 혼자 머리 깎는 그거는 상중계까지 하면서 보여주면서 오늘 저녁에 검찰개혁 촛불 집회는 1000명 가까이 온 그 수많은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모인 그 촛불 집회는 방송 하나 하지 않는 겁니까? MBC 하나 한 언론사 와서 찍고 갔는데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자한당과 매문 기레기, 그리고 정치검찰,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우리공화당과 같은 자한당 그 이중대 같은 그 찌끄레기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자한당 그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야 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조사해서.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 노인네 분들은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박근혜 살려달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보호하고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까 도대체? 네? 박근혜 대통령을 뭐 자기들 추종하고 사모하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한당 말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예, 다 줏대고 뭐고 없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고.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악의 고리들이 이 유착관계를 깨어지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아베 정권이 원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매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아베 정권은 지금 독립투사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독립투사가 직접적인 독립투사가 아니더라도 독립투사 그 후손들을 지원해주고 후원해준 역할도 했거든요. 그 조국 장관이 우리나라의 권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상부인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원하는 목적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거에 대한 큰 예가 바로 지금 일본 언론에서 수많은 언론에서 조국 장관이 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조국 장관이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는 어떤 그 SNS에 나온 건데 지금 일본 본토에서 열차 탈선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생방송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보십시오. 열차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큰 사건인데 이때 갑자기 속보로 조국 소식이 새로 들어왔다 하면서 그거를 제쳐두고 우리나라에 지금 조국 소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자국민들 재난사고보다 지금 조국 장관 그거에 대한 소식이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야후의 언론사에서는 일본 방송의 조국 집착 수준, 이게 일본어로 돼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양파남, 이제 일본에서는 담아내기 조라고 하거든요. 까독까독 의혹이 많다고. 이거의 의혹을 일주일 동안 반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일본에서 이제 현지에서 보시는 사람이 아침경에 맨날 밥을 먹기 때문에 후지의 특종과 TV 아사히의 모닝, TV 아사히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걸 번갈아 보는데, 네. TV 특종에서는 그 홍콩 민주파 여성 간부를 인터뷰하고 있었지만 채널 모닝으로 돌리자 무조건 아직도 하는 거냐 말은 나는 말이 튀어나왔대요. 그만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방송을 계속하고 있대요. 일주일 이상 계속 매일 1시간씩. 와, 엄청나죠? 네. 게다가 이건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예전 방송에도 보여드렸죠. 지금의 자한당이 지금 펼치는 프레임이 지금 똑같이 자한당과 구구도 아니죠. 하여튼 매국노 그 방송들이 하고 있는 유튜버들이나 방송이 하고 있는 그 걔네들이 하고 있는 논리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조국 지금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같이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를 자기들이 박근혜 같은 정당으로서 박근혜를 지켜야 될 상황도 아닌데 박근혜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물론 박근혜 국정농단은 엄청 잘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공범이었잖아요. 근데 박근혜를 이용하고 있다는 상황. 이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네. 이조차 참 어이없습니다. 네. 자, 이런 또 지금 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조국 청문회 일본 방송에 대해서 담아내기조라는 이제 일본 이렇게 방송에 이런 파떼기를 만들어서 자국민 이거 스포츠보다 조국 장관님 된 게 더 앞에 큼직하게 나왔어요 지금. 게다가 청문회까지 생중계하고 이거 보십시오. 양파라는 모형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미 10년 전부터 일본 언론은 이미 장악됐거든요. 네, 국내 여론, 일본 자국내 여론 자체가 아베 정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막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깨어있는 그 언론사가 있긴 하지만 그 언론사도 거의 힘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발악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또 하나 또 보여드리자면 이건 제가 끄고요. 일본의 상황이 그만큼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많이 하고 조국 지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냐면 일본의 상황이 매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힘드냐면 지금 지금 제가 자세히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준비한데요. 이걸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현재 일본 아베의 목적은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일본 자국민들은 현재 그걸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경제가 매우 악화된 상황,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까지 폭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물까지 생계에 위협을 당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음식이나 그런 농수산물 같은 게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고 어려워진 거고 이걸 타개해보기 위해서는 걔네들은 이제 거의 생존의 위협에까지 다 가까운 이제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국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일본 경제 식민지를 우리나라로 계속 활용해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의 전개 식민지에 더 나가서 미국 군수업계나 일본 군수업계를 좀 더 흔들어 가지고 자위대를 지소미아와 같은 그런 한일 협정을 이용해서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미국과 북한을 가지고 명분을 세워 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의 침략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 목적이 아니면 이런 지금의 일련의 사태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게다가 미국을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한국을 침략을 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북한을 더 통제할 수 있을 통제할 수 있고,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또 일본을 통해서 경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또한 경제가 상황이 매우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무역과도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일본의 제안에 솔직히 살 수 있는 거죠. 그 군수업자들은 무기를 파는 애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볼턴이 지금 강등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트럼프는 그래도 약간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주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북한과는 적을 드는 것보다 북한과 오히려 친근한 관계를, 경제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오히려 동북아 쪽에 북한과의 그런 긴밀한 경제적 관계나 안보적 관계를 맺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직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중간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역할을 해왔던 거고, 네, 그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는 거죠.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와 카르텔을 맺고 있는 이 자한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를 무너뜨려야만 아베 목적이 성립이 되고, 또 그들이 청산되지 않고 계속 기득권에 머물 수 있는, 마치 일제시대 매국 친일파와 같은, 친일파잖아요 얘네들 그 방법을 또 쓰고 있는 겁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네. 지금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박차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자한당은 그 위기에 닥쳐 있다는 걸 지금 그들이 위기에 닥쳐 있다는 걸 지금 인식한 거죠. 정치검찰에서 쫄리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중도층이나 총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삭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 야쿠자들 머리 깎거나 팔복하는 것 같이. 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한번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제가 그 간략한 명확한 그런 증거를 한번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냐? 그건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박정희부터 일본의 경제 식민지를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승만 때부터가 또 있었죠. 이승만의 6.25 전쟁 이후로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의 병창기지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군수 물자라든지 무기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으로써 일본은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었죠. 6.25 전쟁 이후에 다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또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했고, 특히 박정희 때부터 더 긴밀한 활동이 시작된 거죠. 당연히 그 나라의 한국의 지도자가 일본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한국민족문제연구소나 미국 CIA 1급 비밀 보고서에서 기록된 게 나왔었죠. 일본 기업의 6곳이 박정희 대선 자금을 제공 후에 그 다음에 한일협정이 체결됐다는 게 아주 디테일하게 CIA 문서에 나왔습니다. 네. 1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총 6,600만 달러를 지원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엄청난 돈인 거거든요. 6,600만 달러면. 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박정희 정권의 비밀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셈. 이거를 김종필이가 그 당시에 지원을 먼저 했습니다. 네. 운동 자금으로 먼저 필요하다고 일본에게 협상을 한 거죠. 네. 그만큼 그때부터 일본의 기업들한테 이만큼 돈을 받고, 그럼 돈을 그냥 받았을까요? 그냥 이렇게 받았을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돈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공짜로 준 건 아닐 거잖아요. 그때부터 일본의 경제 식민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바로 일본 박근혜 정권 국교 수립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한일 협정은 그런 지금 전쟁과 이런 그런 거에 대한 협정이 아닙니다. 일본 기업을 우리나라와 협정하기 위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청구권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긴 했지만, 네. 그 참 어이없죠. 지금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아베 경제 보복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없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불매운동과 관광을 안 가면서 일본의 기업들과 이제 일본 현지에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뒤를 이용해서 친일 기업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방사능 물질, 방사능 농수산물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먹여서
식민지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만 알려지지만 잘 모르신 분도 꽤 많아요. 지금 한국 네슬레와 롯데는 아주 긴밀한 그 기업이거든요. 친일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몇 톤을 우리나라에 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했냐면 제가 다시 볼까요? 이게 한국 네슬레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네슬레가 1479톤으로 1위, 코스트 코리아가 545톤 2위, 롯데가 282톤 3위, 한국관광용품센터 53톤으로 4위, 혜태제과식품이 41톤으로 5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1479톤인 네슬라는 비용이 절반이 넘는 62% 정도의 엄청난 양을 수입한 겁니다. 네. 이 방사능 농수산물은 엄청나게 쌉니다. 싼데 친일 기업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네슬라에 관련된 식품의 거의 전량이 거의 다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트코도 함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국산품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간혹 일본 과자나 이런 제품들에서는 판매하는 걸 제가 물론 봤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품 이 방사능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방사능이 우리가 되게 네슬레 뭐 이런 거 네스킥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이런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방사능은 감마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물질에 감마선은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나오는 그 선으로서 전자파와 같은 거거든요. 그 전자파가 피부를 관통해요. 그리고 남아 있어요. 일부. 그래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백혈병,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백혈병에 많이 걸리고 주로 갑상선이나 그 방사능 물질이 그 신체에 걸러지지 않는 부위에 암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암 발병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동 백혈병의 경우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최대집이나 그 이상한 인간은 그 머리 밀고 자한당 편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의사협회에서 지금 암 발생률에 대해서 그 일본 방사능 물질의 도입을 지금 농수산물에 도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 네, 그 암 발생률이 지금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베는 지금 현재 아베 내각까지 자신들의 원하는 내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판하는 정치인들은 거의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바베큐 파티하는 그런 인간들끼리 다 모였다. 그래서 바베큐 내각이라고까지 이제 일본 내각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봐도 흔히 아는 사람입니다. 딱 보면 여기 고노다로 외무상이 방위상으로 이제 된다고 하네요. 네. 역사 문제 우경화의 앞장선 인물 문무과학상 되고 네 이런 인물들이 지금 개각을 향해 했다는 겁니다. 이 개각을 했다는 뜻은 아베 그 헌법 개헌을 통해서 자위대를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고 네 그리고 좀 더 우리나라를 더 압박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좀 더 압박하고 내정 간섭함으로써 자한당이나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친일 기업들 그리고 부패 기득권 세력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지금 뉴라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수면 위로 막 오르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만큼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일본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뒤에서 이제 너희들 자꾸 숨지 말고 드러내 막 행동해. 그러니까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예. 지금 일본 아베는 이제 막장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 얼마 전에 트럼프한테 옥수수를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예. 국민 세금으로 8조 원씩이나 샀어요. 완전히 대량 구매. 그것도 사료용 옥수수인데 미국의 사료용 옥수수. 이 사료용 옥수수는 옥수수 알맹이만 수입한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소에서 사료를 먹을 수 있는 그 옥수수는 풀도 같이 해야 되고 야채랑 옥수수 풀이랑 그러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지금 트럼프가 이 아베한테 옥수수를 판 거는 중국 때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트럼프가. 왜냐면 중국의 무역이 막히면서 중국한테 팔았던 옥수수를 일본한테 판 거예요.
예, 중국이 샀던 옥수수를. 그러니까 아베가 분명히 이 옥수수를 사면서 뭔가 딜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 딜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과연 조심해 봐야 됩니다. 네. 북한도 만약에 지금 일본하고 지금 미국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 일본하고 왜 어떤 그 관계도 한번 고심해 봐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 JTBC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극우 매체인 아사히 TV가 130억이나 되는 네, 그, 그 주식을 이제 이제 지분을 참여했거든요. 아사히 TV가. 저는 여기에도 지금 손석희 앵커에 대한 그런 지금 움직임 그것도 있다고 보고 손석희 앵커가 지금 원래는 그 보도국장에서 사장에서 지금 그 승진했잖아요. 승진하면서 보도국에 직접적인 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홍석현 사장이나 그 정치 검찰에 대한 그런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JTBC가 지금 올바른 보도를 하지 않고 중앙일보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참 안타깝고 참 네, 괴롭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계속 언론에서는 계속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했던 그 촛불 집회는 전혀 보도를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쳐볼게요. 검찰개혁 집회. 네, 검찰개혁을 집회를 치면 뉴스를 치면 떠야 되는데 안 떠요. 지금 이거는 서울 도심 보십시오. 조국 수호하는 집회에 대해서 많이 집회를 해야 되는데 꼭 조국 사태를 같이 붙여요. 이렇게. 네. 같이 붙이죠. 네. 그래서 자기들 조선일보네. 네. 솔직히 믿을게요. 한국경제네. 네. 청와대까지 지금 오늘 그 집회 하지도 않았는데 집회 예고하는 거를 올렸어요. 지금. 그리고 사진도 조국 수호 지금 검찰개혁 집회에 대한 사진도 안 올라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예 취재조차 안 한 거예요. 취재조차 안 하고 지금 자한당 그 기레기들 새끼들이 또 자한당 그 나팔수 노릇하면서 대학교 그 뉴라이트 그 집단들 그 집회하는 거 그걸 또 홍보하고 같이 올리고 있어요 또. 네. 마치 VS 꼭 붙여가지고 같이 하는 것처럼 맞붙은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미 기레기들을 한물 갔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녁 7시 서울중앙지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소식을 꼭 언론사에게 보도자료를 분들이 만들어서 좀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집회하는 주체에서도 꼭 보도자료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셨으면 좋겠고, 네티즌 분들, 우리 보여주셨잖아요. 검색어 상위 랭크. 네. 지금 검찰개혁 촛불 집회라고 상위에 이렇게 막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 아무도 실지를 않아요. 이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썩어 빠진 기득권 아베 옹호하는 매국노 집단들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진짜? 우리나라 언론사리고 우리나라 기자들입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말. 자, 그리고 뭐 대구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2280원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아베 규탄집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도 외쳤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저녁 6시에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대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검찰개혁과 아베 규탄, 그리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한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일들이 많네요. 대구 안에서도 행사가 많이 진행되거든요. 일요일 날 대구 시민들이 이제 노재팬 아베 릴레이 걷기 운동도 하고, 대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 규탄을 위한 이제
그 버스킹도 이제 하시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내용인데,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뭉쳐가지고 이제 문파, 네, 그리고 뭐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 현 정부 지지자 아니더라도 지금 현 사태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정말 보수적인 입장에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분노하고 계신다면 서울중앙지검과 앞에 가셔서 촛불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여서 못 들겠지만 주말에 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모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분열은 없어야 됩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노예 근성만 가득 찬 인간들이지만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큽니다. 인원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뭉쳐있어서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낸다면 그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들었던 그 촛불 이상의 강한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